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행사의 사회를 맡은 당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가국일 교수 인사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동참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을 맡아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행사가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대하며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회 유권자 정치 페스티벌 당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주관 아름다운 선거문화 육성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예, 저는 서산시의회 의원 임재관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위한 법적 과제란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 토론을 위해서 준비한 이 발제문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서구권 국가들에 비해서 근대적 정치 문화와 민주주의 개념이 급속도로 이렇게 급진적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현대적인 선거 문화가 도입된 시기는 미군전 시기로 약 한 70여 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선거 문화는 다양한 변화를 겪으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의사를 정치에 반영시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제,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우수한 수준의 약진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민주주의 역시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고 올바른 정치를 위한 올바른 선거 문화의 정책은 반드시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선거구제나 이런 중선거구제 등은 일반적으로 이제 지리적, 행정적 이런 이유 등으로 있어서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가 큰 경우 표의 등가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 간의 인구 편차를 최대한 줄여야 유권자 표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선거구제라는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중선거구제는 특정 정당의 의석 쏠림 현상을 완화시키는 장점이 있는데 시군구 의회의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 2006년 지방선거부터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 중선거구제에서의 정당 득표율과 의석 분포 사이의 비례성 정도는 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당선자의 수가 많을수록 높습니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두드러진 이런 제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대표제와 선거구제를 비교해보는 제목으로 잡아왔습니다. 대표제란 대표 결정 방식 또는 의원 정수 배분 방법을 말하고 선거구제를 하면 선거인단을 지역 단위로 분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다수대표제는 다수대표자만이 대표제를 낼 수 있고 소수파는 대표제를 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방법을 말합니다. 즉 가장 많이 득표한 1위만이 대표제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소수대표제는 다수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불공평한 이런 것들을 시정하기 위해서 소수당에게도 국회에 있어서 최소한의 대표를 보장하기 위해서 소수당에게 유리한 선거제도입니다.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나 소수대표제가 다수나 소수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고안된 제도입니다. 소수와 다수를 불문하고 각 정치 세력의 지지도에 비례하여 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말합니다. 또 혼합투표제라고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상 이런 비례대표제의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는 다수대표제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또한 민주적이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의 단점을 교정하고 장점을 살리면서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결합시키는 혼합대표제가 요청되기도 합니다. 특히 독일식의 혼합형은 먼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를 먼저 확정해 놓고
지역 의석과 전국구 의석이 결정되게 하는 것으로서 제도 전체가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비례대표제의 단점인 인물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이런 점이 있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변형이 됐는데 우여곡절 끝에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27일 연동형 단순 비례대표 방식을 절충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14일에 통과돼서 우리 국회의원 정수는 이제 300명으로 하고 지역구는 253명과 비례대표제 47석으로 구분한 뒤 비례대표 47석 가운데서 또 30석을 상한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17석은 기존 방식과 같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단순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출마자가 정당을 표방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계기로 2006년 이후부터 이렇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대 국가에서 정당은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사람들로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 비전을 이렇게 공유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방정치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정당이 책임 정치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정당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표출함으로써 지방정치의 활성화에 기여하며 그리고 정당 공천제를 통해 여성이나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 일정 비율을 여성 후보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통로로서의 기능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들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서 이루어지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앙당의 영향력이 강한 우리나라의 정당 현실에서 정당 공천은 지방정치의 중앙 예속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특히나 지방정치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현대사회에서 중앙 예속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제도에는 순기능 측면과 역기능 측면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중지를 모아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바꾸는 것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역기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순기능을 장려시킬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공천제에 대한 섣부른 그 폐지 주장에 앞서 순기능 측면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더 시급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의원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예비 후보 기간의 이런 문제점들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6조는 선거 공영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영제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정치에 참여하여 대한민국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선거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헌법 규정에 의해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비용 보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비용 보전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내에서 보전하게 되어 있고 모든 후보자에게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득표 수의 표를 얻은 자에 한해서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전되지 아니한 선거비용도 열거하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자란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예비 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해 줌으로써 정치 신인도 이렇게 자신에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2004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시기는 이제 선거마다 다르긴 합니다. 또 예비 후보자 등록할 때 기탁금도 내고 또 예비 후보자 선거사무소 설치와 또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비 후보자 기간에 지출한 이런 선거 비용에는 포함되면서 보전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런 공식 선거운동 기간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4일간에 지출된 비용은 선거 비용으로 보전되지만 그 중에서도 제외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선거권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선거
현행법은 선거사무 관계자, 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 보조인 및 그런 회계 책임자에게 수당과 시일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 관리 규칙을 통해 세부적인 그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제는 매년 오르는 만큼 최저임금제에 따라 고시된 금액 기준으로 하고 식비, 일비를 물가 상승률에 비추어 현실성 있게 책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 선거 문화의 이런 문제점으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왔습니다. 지역주의 문제와 또 우리 후보자들 간의 서로 네거티브, 또 이런 재정상의 이런 문제점들, 또 우리 후보자들의 비현실적인 공약 남발들, 또 인물 중심 선거 등이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이런 선거 제도, 선거 문화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또 매니페스토 실천이 우리나라에서 2006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대중에 대해 확고한 이런 정치적 의도와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서 연설이나 문서의 형태입니다. 한국에서는 예산 확보, 구체적인 실행 계획 등에 있어 이행이 가능한 선거 공약의 의미로 주로 쓰입니다. 후보자 그 신념에 대한 투표자와 후보자의 약속이라는 의미도 사용이 됩니다. 이에 대한 최종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최근 우리나라 선거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젊은 층의 참여가 저조하고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투표를 해도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또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민주적인 선거를 치르기까지는 많은 시간에 더해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보다 선거 제도가 정착된 지금까지 한국 선거에는 지역주의, 금권선거, 흑색선전, 공약 남발 등 부정적인 선거 문화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정치 문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 문화는 정치인들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선거 문화가 정치를 만들고 정치를 바꾸고 정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오늘 건설적인 토론을 위해서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 또 우리 선거 문화 개선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이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백석대학 나달숙 교수님이 토론이 있겠습니다. 의원님의 발제문 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여러 가지 쟁점들을 잘 짚어주셨는데, 이 전반적으로 선거 문제, 그동안에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제시를 해주시고, 또 발제문에 잘 제시를 해주셔서 많은 또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에서 조금 중복되지 않은 부분을 토론문에서 제시할까 합니다.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선거의 성패가 바로 민주주의 성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거 문제에 있어서 이제 평등 문제는 항상 중요시하고 있고,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가, 그리고 발제자님께서 이제 많은 부분을 할애하셨던 선거구제, 의석 배분 방법,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이 또 문제가 있어서 또 해결돼야 하는 그런 과제들을 안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또 경험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있으면 고쳐 나가고 개선하는 것이 우리가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시한 중선거구, 대선거구제. 근데 이제 중선거구, 대선거구제로 가면 또 이제 선거구 획정이 달라지겠죠. 그런 문제들을 한번 고쳐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 선거구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비례 관계는 확실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공정하게 간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문제점 있는 것을 조금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제시된 게 이제 독일의 바이에른 주에 있어서 주의 선거 모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에른 주의 선거제도는 지역구 득표와 정당 득표를 합산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당 의석 배분을 한 후에, 그리고 이제 지역구 의석을 빼고 나머지를 이제 비례 의석으로 하기 때문에, 비례 의석이 어쨌든 작아지기 때문에 위성 정당이 대두되지 않은, 그래서 이제 거의 출연이 낮은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많이 이 바이에른 주의 선거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항상 그 선거 때마다 저도 말씀을 드리는 게 여성의 대표성 문제입니다. 이제 발제자님께서도 그 부분을 소수자, 여성 그 대표성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성의 대표성 문제가 그동안에 이제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게, 사실 지역구 그 국회의원 여성에 대한 그 후보자 공천이 권고조항으로 30%가 권고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아쉬움을 담으면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그 토론자가 질의하신 질의에 대하여 발제자께서 답변하신 다음에 이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그 정치 참여를 이렇게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높이기 위한 이런 방안들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과학성의 바탕을 둔 이런 정부의 치밀하고 이런 지속적인 이런 정책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당국대학교 정조한 교수님의 종합토론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의 꼼꼼한 질의, 토론과 함께 의원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 또한 오늘의 발제 테마가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위한 법적 과제. 저희 쪽에서 주로 법적인 접근, 어프로치를 해왔습니다만은 오늘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선거 문화를 형성하고 그것을 더 활성적으로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제는 상당히 쉽게 찾아보기 힘든 귀한 소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동안도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시각에서 이렇게 다뤄져 왔는데, 시작은 로또 민주주의다. 그것이 그리스의 어떤 그 민주 정치의 핵심이었고, 좋은 민주 시민으로서의 형성과 그 실천, 이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아름다운 문화는 반드시 공고하게, 일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선거 문화가 활짝 피고 공고하게 성취의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십 년간 교육 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에 헌신하시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해주신 교수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가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선거문화 육성에 크게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유권자 페스티벌 아름다운 선거문화 육성을 위한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